문제 상황이 여기에 도형에 들어갈 숫자를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주어진 숫자가 1부터 6까지 이렇게 있어요. 일단 그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가 전부 다 정삼각형에 있는 수보다 작다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로 이미 그 숫자의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정사각형에 있는 수가 모두 다르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세 정사각형에 있는 숫자가 다른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내 학생들한테는 일단은 예시를 하나 보여주는 게 납득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일 큰 수가 여기 있다면은 5보다 작은 숫자가 1부터 4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뭐 3개의 숫자를 넣되 이웃하는 곳에는 다른 숫자를 넣는다 뭐 이런 문제인데 일단은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케이스를 분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있는 경우랑 같은 숫자가 없는 경우를 분류를 했는데 만약에 같은 숫자가 있다면 여기 둘이 인접한 부분에서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양쪽 끝에서 이렇게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고 이 숫자는 다른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또 만약에 같은 숫자가 없다면은 5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뭐 1, 2, 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텐데 만약에 이쪽에서 같은 숫자가 있다면 항상 양 끝에서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걸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숫자가 없다면 여기 있는 나머지 3개의 숫자가 다 섞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같은 숫자가 허용되는 경우랑 모두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그 가장 큰 숫자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이제 배열을 할 때 우리가 조합을 해서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숫자에서 만약에 이제 같은 숫자가 있다고 친다면 숫자의 종류가 이제 3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가 뭐 1, 3, 이런 식으로 나온 케이스가 일단은 숫자를 3개를 선택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숫자를 1, 3, 5 이게 종류가 3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6개 중에 숫자를 3개를 일단 선택을 하면은 일단은 같은 제일 큰 숫자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야겠죠.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은 숫자니까 작은 숫자 중에서 이렇게 2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2개의 종류가 같은 숫자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른 숫자가 이걸로 하나로 들어가야 되니까 1, 3이 올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케이스가 63에서 여기가 1, 1, 3이 될 수가 있지만 1, 3, 3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죠. 1, 3, 3이 만약에 된다면 이쪽에 3, 3, 2로 이쪽에 1이 와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해줬고요. 저희가 40. 만약에 다른 숫자가 4개가 들어온다 친다면 일단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4시 일단은 다른 숫자를 4개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뭐 자동으로 삼각형에 들어가겠고요. 나머지 그것보다 작은 세 숫자는 서로 섞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선택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5 곱하기 2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일단 이 숫자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6이라고 넣고 4라고 넣고 3이라고 넣고 이렇게 분류해서 좋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을 먼저 하면은 알아서 큰 숫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이 2가지를 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혹시 그 경우의 수가 이제 푸는 방법이 많으니까 혹시 좋은 풀이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도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 문제 상황이 F1랑 F2, F3 그리고 F4 더하기 이걸 다 더해서 짝수가 되다 이런 문제인데 일단 더해서 짝수가 되는 문제는 저는 항상 홀수를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데 홀수만 들어가면 홀수가 짝수만 들어가면 되죠. 짝수에 상관없이 이게 더하는 거는 홀수가 짝수만 들어간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그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저도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케이스를 어떻게 풀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짝수가 될 때 이게 뭐 짝수가 몇 개, 홀수가 몇 개, 이렇게 짝수 홀수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는 문제가 조금 난잡해지는 것 같아요, 풀이가. 그래서 분류를 할 때 그냥 그냥 이렇게 했어요. 짝수가 한 번, 홀수가 2번, 그리고 짝수가 2종류, 그리고 홀수가 1종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그 3개의 원소가 어떻게 될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함수니까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되고, 첫 번째 케이스가 대응되는 함수값이 짝수가 하나고 다른 홀수가 2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짝수가 하나고 홀수가 2개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 케이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고, 1, 2, 3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때 짝수가 이제 2나 4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2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1, 3, 5 중에서 2개가 와야 되니까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이제는 이 케이스만 딱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 상황이 이게 홀수가 짝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홀수가 이게 2번 들어가도 되고, 홀수가 여기서 2번 들어가도 되고, 홀수가 4번 들어가고 짝수가 1번 들어가도 그게 이제 짝수가 되겠죠, 다 더해서. 그래서 홀수가 2번 들어가는 케이스랑 홀수가 4번 들어가는 케이스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일단은 홀수가 4번이 들어간다면은 짝수가 1번 들어갈 테니까, 짝수가 1, 2, 3, 4, 5군요. 짝수가 1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이 2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짝수가 이 5개 중에서 하나는 짝수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케이스가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홀수가 4번 들어가는 케이스랑, 그 다음에 홀수가 2번 함수값을 가지는 케이스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일단은 홀수가 4번이 들어가는 케이스는 짝수가 1번, 함수값이 짝수가 하나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 홀수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짝수를 결정하고, 여기 있는 나머지 4개는 여기 있는 2개의 홀수로 대응을 해서 함수값을 더하면 이제 짝수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케이스가 4개가 2개로 가는 이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케이스니까 2의 4승에서 마이너스, 잠시만요. 일단은 짝수에 대응할 5개 중에서 하나를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이쪽 2개를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게 2의 4승 마이너스 2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2개 있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다 짝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홀수가 2개 들어가는 케이스. 근데 1, 2는 안 되죠. 치역이 3개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서 3개의 원소가 전부 다 2로 들어가야 되니까 3개의 원소를 선택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랑 5는 1과 3의 사이좋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얘가 1로 대응하고 이쪽으로 대응하는 케이스, 또는 이게 크로스돼서 엇갈리다가 하는 케이스에서 2가지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짝수가 2번 나오고 홀수가 1번 나오는 케이스인데, 함수값이 치역이 짝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일단 2, 3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홀수가 하나인데 그 하나가 이제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선택을 또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홀수가 누가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홀수가 1, 3, 5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치역에 들어올 홀수를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홀수가 3개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홀수가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홀수가 2번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홀수가 4번 들어와도 되는데, 홀수가 지금 상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홀수가 이쪽에서 4번이 이렇게 다 홀수가 들어온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짝수가 들어와야 다 더해서 짝수가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치역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없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개만 홀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홀수 3에 대응할 2개를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일단 선택을 해서 이거 홀수로 대응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어차피 짝수니까 여기 있는 3개가 여기 있는 2개로 아무렇게나 대응해서 함수값을 결정하면 이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2의 3승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를 이제 빼고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답이 나와요. 진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문제를 이제 케이스를 또 분류를 한다면은 이게 문제 케이스가 그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가 AA로 같은 문자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달라도 되고 이제 경우에서는 그냥 케이스를 잘 분류를 해야 하면은 한 반은 풀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같은 문자가 이렇게 두 쌍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다 다른 문자가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이제 세 개의 케이스로 좀 분류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같은 문자가 이렇게 AA로 같은 문자가 있는 케이스가 BB도 있고 CC도 있고 나머지 문자들도 있으니까 이 같은 문자를 한 가지를 골라줘야 되니까 4개 A, B, C, D 중에서 같은 문자가 될 그 문자를 일단 선택을 해주고 나머지 문자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또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1번 문제랑 비슷한 게 A랑 A가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인데 이게 뭐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끼리 배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니까 얘를 4개를 일단 배열을 할 때 A 2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도 뭐 똑같은 케이스인데 일단은 종류가 A, B, C, D 중에서 어떤 2개로 이렇게 문자의 종류가 2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A, B, C, D에서 문자 2개를 일단 설정을 해주면 그 2개의 문자가 중복돼서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 준다면 마찬가지로 A랑 A의 순서는 정해져 있고 B, B의 순서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서로 섞이는 게 의미가 없다 해서 2팩으로 나누고 2팩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차피 같은 케이스는 없는 거니까 A에서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고 B도 마찬가지고 C도 두 가지 경우에서 D도 흰색 아니면 검은색을 골라야 되니까 2에 4승이니까 하나가 있고 얘를 갖다가 그냥 배열만 해주면 되죠. 4팩을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얘가 D가 맨 아래에 와야 되는군요. D가 맨 아래에 와야 되니까 나머지만 이제 배열이 될 수가 있죠. 3개가 배열될 수 있으니까 이게 3팩 그리고 3가지를 이렇게 더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자는 게 비슷한데 4번 문제가 이거 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험에. 그래서 4번 문제 좀 이번 기말에 좀 유력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F합성 FA가 얘가 32분의 이걸 만족하는 A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A가 여기서 이제 쭉 움직여요. 이렇게 쭉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거리를 이제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FX라고 하는 건데 그럼 먼저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제 F합성 FA가 얘가 32분의 9에서 먼저 얘부터 찾아보자라는 거죠, 얘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요 겉함수랑 속함수가 있고 여기 상수가 있으면 먼저 이제 겉함수의 함수값부터 먼저 구해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요 B, 요걸 B라고 잡고 이제 좀 B를 좀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32분의 9가 되지? 이제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B 값을 뭐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얘가 넓이가 32분의 9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 밑넓이가 여기 밑변이 1이죠. 여기 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H 플러스 32분의 9가 나와주면 되니까 높이가 이제 16분의 9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요 높이를 봐야 되는데 얘가 1이거든요. 1인데 이 높이가 이제 수선의 발 떨구면 여기 높이가 얼마 안 돼요. 얘가 이제 2분의 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두 개를 좀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개를. 그래서 얘랑 2분의 루트 3이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4만 하더라도 8만 하더라도 숫자가 얘가 확 커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h라고 하면 얼마 못 간 거예요. 여기 요점 한 요점까지만 P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요 면적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가 아마 이때가 이제 FB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생기는 높이 요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높이가 아까 얼마였냐면 16분의 9였죠. 네, 16분의 9라서 그러면은 이제 저걸 가지고 B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 B는 이제 어차피 여기 30도인가요? 30도니까 따라서 요 길이가 B가 되겠죠. 요 길이가 B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디다 쓰지? B는 16분의 9에다 곱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하면 B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B의 위치는 여기 말고도 이 반대쪽도 갈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 아무래도 여기 가족권에서 제한 범위를 좀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B는 저쪽에 있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더 이제 속함수를 좀 다시 전개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FA가 이제 얼마가 됐냐면 B가 이제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8루트 3 얘가 이제 8루트 3분의 9가 되겠죠. 요게 되는 이제 그걸 또 찾아야겠죠. 이걸 찾으면 되니까 또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좀 잠깐 유리화를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요게 8분의 3루트 3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얘네가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8분의 3 루트 3이 얘인데, 자, 높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 높이가 8분의 3 루트 3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번 높이가 3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좀 높죠? 예, 여기가. 그래서 지금 얘부터 얘까지가 루트 3이고 얘가 2분의 1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이면 아무래도 A의 위치는 조금 여기 높이가 여기쯤 P가 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네가 지금 4등분 됐는데 4등분 된 것 중에 3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 딱 중점에 떨어집니다. 이게 중점에 떨어지고, 그럼 P의 위치는 저기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P의 위치가 여기 되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가 되니까요. 얘네가 1 더하기 2분의 1 요게 A가 되고요. A는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 2, 3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런 문제고요. 기말고사에 나오기 되게 좋은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번에 합성함수가 좀 결합돼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 가나다는 다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런 문제 같고요. 그리고 5번 문제는 이게 이제 부산시 이거 이제 6월이죠. 네, 이제 3월에 아니라 6월인데 오타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6월이고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 표현을 좀 많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표현들이 모의고사 표현들을 조금 이렇게 이해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족권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네가 F0가 이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F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가나 조건은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F의 최소, 그 다음에 최대, 뭐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F의 최소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F가 최소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G는 최대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뭐 이차함수는 늘 그렇듯 대칭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대칭성 이거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느낌으로 해서 G를 좀 구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차이가 3대 그 F0가 정수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이쪽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얘를 가지고 정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잘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문제를 좀 보면 fx 더하기 p가 k가 있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그 다음 fx 아니 gx죠? gx-p를 k라고 했을 때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무슨 말일까?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얘네가 같을 때 K가 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P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아이들 수업할 때는 그냥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귀납점 추로를 많이 얘기하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P에다가 0을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해보는 거죠. 숫자들 넣어가면서 상황을 좀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P가 0이 돼버리면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이 상태 있는 그대로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쭉 존재를 하게 됐을 때 실근의 개수가 같아지는 상태를 좀 보시면 여기랑 여기에 있으면은 노랑이도 2개, 빨강이도 2개씩 만들어지니까 가능하고 또 이런 애들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정수 K죠. 정수 K니까 근데 마침 얘네들이 지금 이게 대칭 구조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 요거를 좀 저것까지 좀 봤어야 되는구나 저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처음에 그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없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 여기에 하나 이렇게 하면 또 실근엑스 같고 이렇게 하면 실근엑스 같고 이렇게 하면 실근엑스 같고 이렇게 하니까 실근의 개수가 같은 게 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3개는 나온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가 제로가 되면 이때 K는 3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에다가 이제 조금씩 키워보기 시작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P가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얘네가 이제 F 입장은 좀 올라갈 거고요. 얘는 내려갈 거니까 아무래도 이 공유하는 격자점이 요거랑 요거만 될 거라서 지금 요게 하나, 둘, 셋 점 3개로 줄이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또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격자점을 찍으면 얘네들 여기서 하나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 그 다음에 안 되죠. 여기는 지금 빨강이 하나인데 노랑이 2개고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될 것 같고 그럼 얘를 억지로 조작해서 이거를 이제 서로의 개수를 같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딱 K가 1이 될 수 있게끔 존재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능하니까 이때 K는 딱 1개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또 2가 돼도 괜찮고요. P가 2가 돼도 물론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뭐 그건 좀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내려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노랑이는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딱 격자점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P가 3이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P가 아마 여기 많이 놓칠 것 같은데 P가 3되는 경우 고려 안 할 것 같거든요. P가 3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생기는 게 아닌데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격자점 하나씩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없을 것 같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k가 딱 있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빵개니까,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일치한다 라고 해서 얘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개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4부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또 p가 또 마이너스 1일 때도 원래는 좀 설명을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냥 분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얘네가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격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였는데 더 늘어나는 거죠. 얘가 더 늘어나니까 여기 개수는 같아지는 개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또 안 된다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 점을 좀 찍어서 하나씩 설명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개수 달라도 그냥 상관없지요. 개수는 달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네. fx를 y축 방향으로 p만큼 올리고 gx를 내린 거니까 네네. 이 높이 차이가, 네. 그러니까 꼭지점상의 높이 차이가 절대값 2p-4죠. 네. 크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나만 딱 버리겠죠. 네. 어떻게 여기서 요 차이가, 그러니까 네. fx를 p만큼 올리고 gx를 p만큼 내리면 네. 원래 높이 차이가 네, 4였는데 네네. EP-4. 네네. EP. 2p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네네. 높이 차이가. 그 높이 차이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절대값 2p-4죠. 네, 그렇겠죠. 네. 그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딱 한 놈만 좁히겠죠. 그러네요. 좋은데요. 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같거나 같은 것도 네, 가능해요. 그래도 하나밖에 안 잡히죠, 중간에. 음. 하나 있고 위 하나 올라가 있고 하나 밑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위 하나만 지나가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잘 써놓을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6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풀어본 지가 좀 오래돼서. 그 6번 문제는 그냥 정말 철저하게 대칭성에 의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그냥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이 헤비해서 대칭성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일단 fx를 대칭이동해서 원점 대칭해서 이차함 gx랑 일치하니까 대충 그냥 f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를 만약에 회전을 0,0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얘를 이제 돌려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요점과 요점으로 이게 대칭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런 느낌을 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h는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바깥쪽은 f를 가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안쪽은 g를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함수가 이제 h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hx랑 h베타가 서로 다른 세 측면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가 지금 현재 근을 한 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델링이 약간 실패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래프가 f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약간 이제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 원콤마형이 원점이 여기 딱 있으면서 얘랑 이제 같아지는 요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제 180도 회전을 하면 어쨌든 얘네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G가 구성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렇게 봐주시면은 이제 H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해주면은 얘가 이제 y는 그 h 베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가 이제 알파고 얘가 베타. 네, 이렇게 해서 좀 가지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이제 문제는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하나씩 좀 재구성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여기서 얘랑 얘랑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랑 같다는 걸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 실근을 그냥 하나씩 좀 잡을 건데요. 여기를 뭐 x1이라고 할까요? x1 그 다음 요거를 x2라고 할게요. 그 다음 얘네들 베타랑 이걸 x3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x1과 x2랑 x3를 다 더하면 이 문제가 이게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차함수가 나왔으니까 대칭성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fx가 지금 뭐 사실 뭐 fx를 어떻게 잡냐 이거 잘 뭐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fx를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뭐 b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원점 대칭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x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ax 마이너스 b 약간 이런 느낌. 네. 이게 맞죠? 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f 입장을 좀 잠깐 고려를 해보면 f 입장에서 여기 h 베타 이렇게 h 베타를 이렇게 잘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x1 발생 그 다음 이쪽으로 x3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x1과 x3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G가 이렇게 G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얘를 이제 H 베타다 이걸 이제 역시나 여기를 구성을 했을 때 G가 아까 저기 G가 x2랑 그 다음에 x3였죠? 마이너스 A인 것 같아요. 어디요? 두 분의 여기요? 아니 밑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여기요?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x2랑 여기 x3가 되겠죠. 이렇게 나와서 사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얘네들도 x2랑 x3를 다 더하면 이거 플러스 a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사실 얘가 이제 보면은 x1과 x2랑 x3를 다 더하고 그 다음 여기다 x3를 한 번 더 더하는 그러니까 즉 이 x3를 하게 되면 얘가 제로가 나오다 보니까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결국에 x3에 대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x3가 방금 베타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베타는 4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가 4가 나와주시면 얘가 4가 나와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보면 되는데 갈 길이 머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H베타, 나조건에서 Y좌표 음해정치인 게 15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그 여기 이렇게 해서 선을 좀 그어주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조금 다시 예쁘게 좀 예쁘게 정리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저 빨간 부분이 사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간 이거를 이제 확대한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처음에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쭉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얘가 짝수개씩 발생하겠죠. 하나, 둘, 셋, 넷 해갖고 얘네가 계속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네가 15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쪽에 7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7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하나가 더 생기면 되는 거니까 이 위치가 이제 마이너스 8이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좌표가 이제는 얘가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원점 대칭이니까 이 정도 뭐 4,8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요 직선의 이름이 y는 ex가 되겠죠. 그래서 fx를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구성을 하면은 그 fx에서 ex라는 식을 뺐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4를 세로 가는 놈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놓고 문제를 가시면 fx 완성이 돼서 나머지는 다 산수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이를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서 네. 베타를 좀 쉽게 찾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 대칭성이었는데 네. 이 문제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니었나 싶어서요. 예, 예.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거는. 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를 찾았으면 이 알파는 사실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원점에 대해서 그 지금 올라간 이 부분과 내려간 이 부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평행선을 그어주면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원점 대칭되면 이 부분이랑 같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베타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같아요. 그죠?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더한 게 사실은 마이너스 2베타가 돼서 세분의 합이 사실 마이너스 베타로 바로 나와요. 그럼 이제 요 점이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랑 나머지는 그 직선관계 연결해서 식을 찾아가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하시는데 다음 거 빨리 볼게요. 네. 7번은 개형 추론 문제라서 요거는 뭐 딱히 드릴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7번은 그냥 아이들 풀 때 요게 지명여부 이번 중간고사에 마지막 문제로 나갔던 거고요. 이게 저희 애들도 다 풀리긴 했었는데 그 번호까지 못 가더라고요. 맞았던 것까지. 그리고 그 8번, 9번은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그 고의 문제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더 좋은 표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은 이제 어차피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EX, 마이너스 EX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얘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얘가 얼마짜리가 1이죠? 네. 그리고 점대칭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작게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그 원본 문제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은 이게 gx가 삼각함수고 그 아래가 지수함수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의스럽게 좀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차함수가 이렇게 꿀렁꿀렁 가고 있어서 얘가 1, 2, 3, 4, 5, 6, 7. 그 다음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사실 이제 이 문제 만들 때 포인트가 요거였거든요. 8. 그러니까 모든 질문이 항상 8에서 나와요. 8. 그래서 8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8이. 그래서 이게 질문 포인트가 늘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지금 저희가 저기 구성을 할 때 이게 아마 1,0이고 그 다음 2분의 1, 2분의 1이어서 여기 높이가 이제 2분의 1이고요. 여기 아래쪽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함수를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처음에 계속 하다가 좀 수정을 몇 번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숫자가 자꾸 안 맞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그 fx가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a가 되는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처음에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점이 여기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기까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어차피 뭐 두 개 합이니까
3 더하기 그 다음 두 개 합은 뭐 7 더하기 두 개 합이니까 11 더하기 15 이렇게 해서 일단 36까지 만들어져요.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과연 10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건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10을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애들 중에서 왜 10에서 안 돼요? 라고 해서 이제 아주 상위권 애들은 그런 질문은 안 하는데 이제 중위권 애들은 좀 질문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요렇게 한번 이렇게 찍어서 요거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저기 이제 K가 그럼 만약에 8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K가 8이 된다고 쳐서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x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8인 거죠. Y가. 그럼 여기다 숫자를 10을 넣어볼게요. 넣어보면은 그럼 얘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와서 얘네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작죠. 예, 작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실제로는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8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K가 이제 9일 때는 가능해져요. 예, 9가 되면은 한 번 더 얘가 갔다가 이제 9에서 꺾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9에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일 때는 벗어나기 때문에 이 2분의 1 밖을 벗어나기 때문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K가 9가 되면은 어쨌든 뭐 Y가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x 마이너스 9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10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딱 정확하게 이것도 잘못 만들었네요. 네. 다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요 사이값 계속 이거 하다가 숫자를 바꿔봤는데 그러네요. 그 계산을 좀 잘못했나 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뭐 요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포커스 맞춰서 좀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숫자를 좀 수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11분의 10x 11분의 얼마요? 10x 11분의 10x요? 어떤 부분? 11분의 10x 저기 처음에 gx를요? 어차피 저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안 되네요. 배수를 바꾸면 되지 않나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3분의 1로 바꾸면 되죠. 그래도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을 바꾸면 안 되네요. 8에서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의도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좀 숫자를 다시 좀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질문이 이제 애들이 8이랑 9에서 되고 안 되고가 이게 명확하게 돼야 돼서 저것만 잘 상기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할 거 아니었습니다. 안 되네요. 조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인데요. 좋은 숫자 나오면 좀 톡방에 올려주시면 A로 만들면 안 되나요? 네? A 어떤 A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신에 마이너스 A 개수를 네. 개수를 조작을 한다고요? 저 무리함수 앞에 네. 마이너스 2분의 1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하고 딱 만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A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2분의 1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야 딱 맞아요. 함수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A여야
10을 넣어서 마이너스 A가 나오죠. 그거 말고는 안 나와요. 그런가요? 10 넣어서 마이너스 A만 넣는 것도 이해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A면 너무 속보이네요. 쉬워지는데. 네, 조금 표현을 좀 더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숫자를 네, 일단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9번도 제가 좀 처음 했다가 살짝 수정을 했는데 이 9번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9번이 이게 진짜 표현이 끔찍해서 이거는 이것도 표현을 좀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좀 이해하는 게 아마 중위권 친구들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구간별함수거든요. 그래서 구간별함수여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fx의 최소값을 m1이라고 하고 x로 잡을 때, 그 다음에 클 때 최소값을 m2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x가 t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래프가 뭐 나오겠죠. 여기가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t가 됐다라고 치면은 여기에 최소니까 요거, 얘네들은 얘의 최소니까 요거, 그래서 요거를 뭐 m1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얘를 m2라고 하고, 뭐 그래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그 차이가 m1 빼 차이가 아니라 m1 빼기 m2거든요. 그 m1 빼기 m2를 우리가 이제 요거를 gt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K가 양수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GT가 K가 되는 거, K가 양수인 이 범위가 T가 0부터 T가 이 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개형 추론을 좀 끝내면 되는 건데, 사실 문제 해석만 하면 끝나는,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나는 거라, 얘네들은 이제 지금 현재 y, x제곱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가 1,1 얘가 이렇게 있을 거고, 먼저 이게 그 k가 양수라는 걸 의미하는 건 얘가 어쨌든 m1 빼기 m2가 양수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m1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m1이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얘가 k라는 것도 얘가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어떤 일정한 간격,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뭔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이 여기서부터 스타팅을 하는데, 이건 고1 애들이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냥 x제곱은 좀 줬고요. 고정 그래프로. 그래서 여기를 t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왼쪽은 최소가 계속 얘가 유지가 되니까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t가 보더라도 그럼 t의 오른쪽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t의 오른쪽은 당연히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계속 얘가 되게끔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왼쪽의 최소는 얘, 오른쪽의 최소는 얘,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그럼 이 과정이 언제까지 가냐라고 해주면 좀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요. 지금 0부터 2까지니까 사실 2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림이 좀 이상한데 2가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야 t가 여기까지 되면은 얘의 최소는 여기의 최소에서 계속 상수가 유지가 되는데, t가 얘를 벗어나는 순간, 그럼 이제부터 얘의 최소는 자기 자신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2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뭐 내용이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G4가 0이다라고 나와 있죠. G4가 0. G4가 0이라는 건 이제 M1과 M2가 같아지는 시점.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는데, 이거 필연적으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3. 그러면 여기가 이제 6이 나오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fx랑 gx가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g 마이너스 원래 이제 기출에서는 g 마이너스 1 플러스 k였는데 저는 분수 나오는 게 좀 귀찮아서 얘를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좀 문제를 바꿨고요. 그럼 이제 k는 여기 이제 나왔듯이 바로 요점 얘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가 되겠죠. 네, 이거 수치로 계산해도 되고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g-1이면은 t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럼 t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의 최소는 얘고 얘의 최소는 얘니까 g-1은 이렇게 이거 맞나요? 네. 여기가 g-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 차이를 보는 거니까 답은 1이다. 그래서 이거 1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학생들한테 좀 그래도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익혀주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거의 기출을 변형 거의 안 바꿨습니다. 함수만 좀 조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숫자를 좀 깔끔하게 나오게 하려고 예,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